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네, 화이팅, 화이팅 힘내시고. 제가 좀 빨리 들어왔네. 제가 빨리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봐서 그래서, 예, 한번 자, 화이팅. 자, 1582번 넘어가고, 1583번. 자,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자, 3번에, 1583번, 3번에 국정원장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 등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딱 보면 뭐죠? 그냥 기본형이죠, 기본형.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의 주관이 어디요?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거, 통일부 장관입니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도 곳곳에 관여를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 자, 1584번.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자, 기억에 북한 이탈 주민이란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즉 북한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어떤 생활을 하고 생활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럼 외국인인데 왜 보여줘요? 그럼 그 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 과도하게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자, 니은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 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정착금을 주거든요. 그 정착금 줄 때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별로, 개인별로. 대신 특별한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람별로, 예외적으로 세대별로. 자, 디귿에 보호 대상자를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이 정착 지원 시설이 하나원이죠, 하나원. 우리 이제 안성에 하나 있고 저쪽 화천에 또 하나 있고, 그 하나원. 북한에서 넘어오면 자본주의 자체를 몰라요, 잘. 그래서 적응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적응 교육을 안성에 또 화천의 이 하나원에서 좀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것이 정착 지원 시설이고, 거기에서 1년 이내 보호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좀 보장을 좀 해주는 것이죠. 사는 곳이라든가 좀 보장을 좀 해줍니다. 자, 거기다가 오신거라고 하나 좀 적어주시죠. 오신거. 그래서 거주지 보호, 그 다음에 신병 보호는 5년입니다. 5년. 오케이? 오셨어? 오신 거? 이렇게 좀 연상을 시키셔가지고 오신 거. 여기에 또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신 거, 신변 보호하고 거주지 보호만이라도 5년으로 좀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넘어가서 1585번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구별 개념을 좀 보시면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서 뭘 보호해?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법상 보호 대상인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탈출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랑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북한 이탈 주민이고,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들, 비슷한데 좀 헷갈리는 사람들 중에서 아닌 사람들,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 옆에 중국 동포, 조선족, 이 사람들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민족적으로만 그냥 조선족. 당연히 우리가 보호 안 해주죠. 왜? 중국인인데. 중국인 막 보호해주다가 중국한테 혼날라고요. 그죠? 그래서 중국 동포는 중국인인데 그냥 조선족이야. 이건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맨 밑에 오시면, 맨 밑을 보면 관련 법령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야?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한다는 보호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중국 동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니까 출입국 관리법, 그냥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북한 국적 중국 동포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인데, 자, 1번에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예요. 근데 2번에 해외 공민증이나 외국인 거류증. 근데 이게 좀 표현이 공제 문제집에 해외 공민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엔드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화죠, 오화.
해외 공민증이나 중국의 외국인 거류증을 가지면서 대신 합법적인 여권은 없고, 이게 뭔 말이냐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엄청 못 살을 때 우리나라를 탈출해서 또 북한을 탈출해서 뭐 이 러시아, 뭐 연해주, 또 그다음에 중국의 만주,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막 이런데 엄청 우리나라가 막 흩어졌었어요. 못 사니까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가서 막 그쪽은 땅이 광활하게 넓으니까 농사라도 좀 지으려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갔다가 그냥 거기 그냥 정착해버린 것이죠. 근데 국적을 받지 못해. 국적을 받지 못하니까 자손들도 다 국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애매한 신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맨 앞에 북한 이탈 주민하고 뭐가 달라? 맨 앞에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도망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의 근거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죠. 이미 옛날에 도망와서 또는 옛날에 도망온 사람들의 자손이라서 아예 북한의 근거지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왜 보호를 안 해줘? 이게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중국의 그냥 현실인 거예요, 현실.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면 중국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적은 주지 않으면서 대신 자기들의 현실이야, 현실.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얘네들도 막 충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뭘 적용해? 국적법을 적용한다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국적이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 즉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헌법상 얘네도 우리나라 국민이요. 그러나 얘네들이 중국인인지 북한 사람인지 간첩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런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우리나라 국적을 주지만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밝히기가 진짜 어려운 거지 이게.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고 국적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왜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아니니까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테 가장 밀접한 적용 법률이 국적법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따져본다는 의미로 거의 국적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고, 왜냐하면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도망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86번 넘어가고요. 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사. 자, 587번에 외사경찰 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홉스만 칸초예요.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론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줄여놨는데 하여튼 이 안에 있는 것만큼은 뭐 그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사실 그 어느 하나도 반드시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만큼은 잘 알아요. 그래서 홉스만 칸초, 이게 뭐냐면 국제 질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국제 질서의 국제법 또는 국제 정치학에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상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 질서 자체를 평화롭게 국가 간 화합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이상주의고, 현실주의는 국제 질서는 국가끼리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로 보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근데 현실주의의 거의 초기 사람이 이 홉스고, 나머지 칸트하고 그로티우스는 이상주의의 효시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국제 질서를 만일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국가끼리만 서로 싸우고 그래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홉스의 시각이고, 칸트는 초국가적 유대감, 이 국제 질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로티우스가 이제 그 나머지죠. 상호 공존과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제 정치의 요체다라고 해서 홉스만 칸초.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만. 칸트는 초국가적 유대감. 그래서 홉스만 칸초,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 자, 3번에 수사 절차 등과 관련해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국 군대 구성원, 군속,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 추가로 초청 계약자가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지문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와, 거의 초청 계약자를 안 넣어놓고 그거를 틀린 지문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쨌든 근데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초청 계약자가 추가로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제한된다. 초청 계약자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경찰 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 1번에 경찰관은 대한민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자, 대한민국, 거기서 1 좀 적어 놓으시죠.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야 할 때, 지금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을 얘기해요. 그 외국 선박이 외국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할 때, 즉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을,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때. 자, 2번.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즉 승무원하고만 관련이 있으면 그냥 선장이 알아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외국 선박이니까. 근데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면 선장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죠. 또 대한민국 국민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3번에 마지막 3번.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즉 대한민국 영해에 외국 선박이 있으면 가급적으로 우리가 개입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좀 귀찮더라도 대한민국 안전하고 연관이 있으면, 즉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 안전을 해야 할 때, 그 다음에 승무원 이외 사람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니까, 또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또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을 때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자, 2번.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역 의무로서 해놨고요. 저 옛날에 수사할 때는 그냥 했어요. 저기 막 외국인 오면 저한테 맡겨. 나 영어도 못하는데 막 손으로 발로 막 해서 써서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왜? 조서 작성은 한국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 좀 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완벽한 통어는 안 되지만 그 사람도 하고 막 저도 하고 해서 막 조서 자체는 한국어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서 꾸미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통역해 주도록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수사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통역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3번.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 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 이 한미행정협정이 소파예요. 한미행정협정, 뭐 주한미군 지휘협정, 뭐 주둔군 지휘협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한미행정협정 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이 아니라 검사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한미 소파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해? 검사가 이 미군 당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건이 있으면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 주라는 거예요. 3번이. 오케이? 주한미군 사건이 있으면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해설 셋째 줄에 추가로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즉시 없이 공무증명서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왜? 공무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우선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소파 사건 딱 맡으면, 소파 사건이 딱 발생하면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미군 당국에서 공무증명서를 제출해. 그럼 사실은 사건 넘겨달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빨리 지체 없이 검사한테 그것을 사본을 통지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 검사는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주한 미군으로부터 받아. 그러면 빨리 경찰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것을 통보를 받아 경찰은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송치하는 것이고,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냥 송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사가 주한미군이랑 이 재판권 소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파 사건 발생하면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가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가르쳐 주면 14일 내 사건을 송치송부해야 되는 것이고, 소파 사건이 생기면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군 당국 검사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통보해 주면 14일 내 사건을 넘겨야 되는 것이고, 7일 내 통보해 주고 14일 내 사건을 넘기고, 그렇습니다. 자, 1589번 다자간 협상의 종류. 1번에 그린 라운드, 환경 라운드죠. 이게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 관련 입법을 통해서 생태적 덤핑을 규제하는 거. 이게 뭐냐면 어느 한 나라에서 환경이 깨져버리면 그 환경의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냐. 환경법을 위반하는 나라들이 있어. 환경법을 위반해서 막 옷감을 만든다든가 의류를 만든다든가 뭐 그렇게, 그러면 환경을 위반해서 옷을 만들면 그 거기다 그냥 관세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위반하지 않는 업체 국가한테는 관세를 안 매기고, 환경 위반하는 국가 업체한테는 관세를 매겨버려. 그러면 환경 위반하지 않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지구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선진국은 이미 옛날에 그렇게 환경 다 위반하고 지금은 이제 고도화된 것이죠. 후진국들은 인제서 그 옛날에 선진국 발전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덤핑 관세를 막 매겨버리면 그 나라 산업이 발전이 못하겠죠. 후진국 산업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선진국의 횡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이 환경 라운드입니다. 환경 라운드. 여러분, 라운드가 뭐냐면 국제회의를 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회의. 즉 여기 라운드가 대부분 다 선진국의 라운드에,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의 질서를 이렇게 지키자. 그래서 환경 라운드. 환경을 막 어지럽히면서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한테 관세를 많이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많이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게 환경 라운드. 자, 테크놀로지 라운드, 기술 라운드라고 하는데, 거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연대 움직임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의 연대 움직임입니다. 기술이 뭐야? 선진국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후진국들이 막 기술을 훔쳐서 쓰는 거. 중국이 기술 훔쳐가지고 막 지적재산권 맘대로 도용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선진국들의 테크놀로지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설을 보시면 개발도상국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연대 움직임으로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기들 지적재산권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 개발도상국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테크놀로지 라운드고요. 자, 컴피티션 라운드, 경쟁 라운드. 즉 경쟁 법칙을 위반한 나라가 있어. 그러면 또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나라에서 자국 업체한테만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줘버리죠. 특정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면 불공정이 생기죠. 즉 애플이나 이렇게 다국적 기업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는데 중국 업체만 보조금을 줘. 그러면 중국 업체들하고 중국 안에서 중국 업체들하고 중국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들하고 애플하고 경쟁이 안 되겠죠. 애플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냐면 개발도상국들에서 니네 나라에만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현대차한테 보조를 해줘가지고 수입차보다 현대차가 더 잘 팔리면 좋잖아요. 또 반도체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나라 업체를 살리려면 외국 업체 말고 우리나라 업체한테만 어떤 혜택이 많죠. 뭐 세제 혜택도 있고 뭐 땅을 살 때 나라 땅을 뭐 싸게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국제 질서가 어떠냐면 이 컴피티션 라운드, 경쟁 라운드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혜택을 주면서 자국 기업들한테만 보조금이나 혜택을 주잖아요. 선진국들이 그런 나라들, 그런 분야의 제품은 관세를 매겨버려요. 위반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기네 업체들한테만 보조금을 못 줘요. 특혜를 못 준다니까요. 특혜를 주면 선진국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특혜를 준 만큼 관세를 매겨버려가지고 그 물건, 그 나라 물건 못 팔리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이 경쟁 라운드입니다. 컴피티션 라운드. 즉 경쟁의 조건을 개발도상국의 자국 업체나 다국적 기업이나 똑같은 경쟁 조건에 놓이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안 만들면
니네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겨가지고 우리는 니네 나라 제품 수입에 제한을 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쟁 라운드입니다. 자, 블루 라운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덤핑을 규한다. 즉 인도 같은 데서 막 어린이들 고용해가지고 막 물건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동 조건이 노동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물건을 만들면 그렇게 만든 물건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수입하면서 관세를 많이 매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동 규칙 위반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노동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그린 라운드, 테크놀로지 라운드, 컴퓨테이션 라운드, 블루 라운드 이것이 딱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국제 수칙을 어겼을 때 선진국들에서 그 나라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매겨가지고 불이익을 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각종 라운드입니다. 1590번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은 자동기 쪼다결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뭐냐면 그 아래에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을 보시면 먼저 한가운데 급진적 다문화주의가 있죠. 이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살겠다. 다문화에서 소수 인종, 소수 민족이 자기들끼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급진적 다문화주의고요. 그 나머지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하고 그다음에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하나씩 더 붙어 있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동아주의라고도 하고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원주의라고도 합니다. 저도 이거 헷갈려. 그래서 그냥 자동기 쪼다결 이렇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동기 자유주의는 동아주의고 쪼다결 조합주의는 다원주의고 근데 맨 뒤에다가 제가 기결을 함께 붙였죠. 뭐냐면 자동기 자유주의가 기회평등입니다. 쪼다결 조합주의가 결과평등이에요. 여러분 기회평등 결과평등 하면 그 말 속에 어떤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기회평등이라고 하면 야 기회는 주는데 결과는 받아들여. 이게 기회평등입니다. 기회는 주는데 결과는 받아들여. 이게 뭐죠? 굉장히 잘난 사람들의 견해예요. 잘 사는 나라들의 그다음에 우수한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기회평등입니다. 야 기회는 줄게. 결과는 받아들여. 이런 거죠. 야 장애인한테 야 똑같이 기회는 줄게. 100m 달리기 너 똑같이 기회는 줄게. 그냥 결과는 받아들여.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장애인들은 이길 수가 없죠. 이걸 보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결과평등입니다. 이 결과평등은 평등주의입니다. 이 불쌍하고 억울하고 좀 소수 이런 사람들을 더 좀 우대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견해가 결과평등입니다. 즉 기회만 똑같이 줘서는 결과가 평등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추가로 보조해주고 보장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과평등이라는 말 단어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회평등, 그냥 기회는 똑같이 줄 테니까 결과는 받으라는 것이 자동기, 자유주의, 동아주의고 결과까지도 평등하게 좀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쪼다결. 그래서 그렇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 1번에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동기죠. 그래서 동아주의, 기회평등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은 허용해. 그리고 소수 인종 집단 고유의 문화 가치를 인정해. 그러나 시민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 습관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 동아주의입니다. 좀 야박한 거죠. 좀 야박한 것이 이 자유주의고. 자, 이번에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기회에 있어서 평등, 자동기죠. 쪼다결. 자동기 쪼다결이니까 쪼니까 기회평등이 아니라 결과평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그냥 따로 살자고 하는 것이고요. 자, 4번에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 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합니다. 그냥 따로 살자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동기 쪼다결 숙지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1591번 가에 소수 집단이 자결 스스로 결정한다 원칙을 세워서 아래 소수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거 급진적 다문화주의고요. 자, 나번에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참여를 위해서 기회평등을 보장해. 끝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 그러나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시민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 습관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 좀 야박한 거.
자동기, 자유주의 또는 동아주의. 자, 답번에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수 집단의 사회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소수 집단을 법적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것이 결과평등, 조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자동기, 쪼다결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1592번 국적법상 일반 귀화의 요건 오형 성품 생소입니다. 일반 귀화의 요건이 오형 성품 생소. 그래서 1번에 성년일 것, 2번에 생계 유지 능력, 오형 성품 생소. 그래서 생계 능력 대신 이 생계 유지 능력이 본인 힘만으로 아니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 유지 능력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면 이 일반 귀화의 요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형 성품 생소 3번에 3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 계속해서 대목에 주소가 있을 것. 그래서 오형 성품 생소. 4번에 품행 단정할 것. 자, 593번 넘어가고요. 594번에 니은 외국인의 출입국 보는데 니은에 지방 출입국 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을 포함해서 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맨 끝에 90일 범위에서 재난 상륙을 할 수 있다? 아, 지금 상륙을 얘기하네요. 상륙. 배가 상륙하는 거. 이 상륙이 관승긴재난 315 339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저 뒤에 또 나오니까 뭐 적으실 필요 없고 관승긴재난 315 339예요.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십시오. 상륙 관승긴재난 315 339입니다. 이게 이 숫자가 적은 것부터 딱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39가 30, 30, 90이에요. 그래서 315 339. 그래서 관승긴재난 315 339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상륙, 승무원상륙, 긴급상륙, 그 다음에 재난상륙, 난민 임시상륙 이렇게 갑니다. 자, 대신 여기에서 긴급상륙하고 재난상륙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조난이 재난입니다. 조난이 재난. 질병사고가 긴급이에요. 조난이 재난. 질병사고가 긴급입니다. 그것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만큼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어요. 각 기간만큼. 자, 그래서 거기 관승긴재난 네 번째죠. 315 339. 그래서 30일인데 90일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디귿에 형사사건의 계속중이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외국인이 형사사건의 계속중이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됐어. 그러면 쫓아내야 할 사람이죠. 범죄를 저질렀어. 형을 살린 다음에 나와. 그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국 정지 대상이 아니라 출국 정지는 어떤 죄를 지었는데 처벌받지 않았어. 그럼 출국 정지 시켜야 되겠죠. 처벌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처벌을 받고 나면 이제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강제 퇴거 대상이지 출국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리을에 외국인 강제 출국은 형벌이요? 우리 형벌 이름에 강제 출국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징역, 사형, 징역, 금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 종류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입니다. 자, 1595번 외국인 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은 끝에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다만 17세 미만은 예외죠. 그래서 17. 자, 두 번째 점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 미만은 이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발급하지 않았는데 17세가 돼? 그럼 이제 발급 신청을 하고 또 발급을 해야죠. 그래서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장에게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17세 90일. 자, 1596번 출입국 관리법. 자, 가에 수사기관이 끝에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출국 금지를 해제된다? 12시간입니다. 12시간. 여러분 이게 12시간이고 자,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이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긴급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이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이 긴급 출국 금지죠.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긴급 출국 금지죠. 긴급 출국 금지를 했으면 법무부 장관한테 6시간 내에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 위에다가 6시간 내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 좀 적어 주십시오. 6시간 내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6시간 내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6시간 내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한테. 그리고 이 가 내용이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12시간 내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내 긴급 출국 금지라는 것이 출국 금지를 사전 승인받지 않고 그냥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해서 출국 금지 시켜버리는 것이죠. 근데 긴급 출국 금지를 했으면 6시간 내 법무부 장관한테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을 해야 되고 12시간 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2시간 내 받지 못하면 법무부 장관이 해제해야 합니다. 자, 나의 18세 미만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맨 끝에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여권 등 소지 제시 의무도 그 예외가 17세 미만이죠. 그래서 맨 앞에 18세 미만이 아니라 17세 미만입니다. 틀렸습니다. 17세 미만. 자, 다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 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장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위반 사범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라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났어. 그럼 입국 금지예요?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이 입국 금지가 아니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즉 그 5년 동안 입국 금지인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했어. 그러면 5년 동안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난 외국인이 아니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즉 그 5년 동안 입국 금지에 걸리는 것이죠.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 동안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외국인이 아니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즉 그 5년 동안. 자, 오른쪽 97번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자, 기억은 일반 규환이에요. 오형 성품 생소 또는 오형 성품 생소법. 왜냐면 여기서 이제 법은 법무부 장관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저 외사 파트에서 외교부 장관이 나오고 또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여권만. 자, 나머지 뭐 사증, 국적, 출입국, 체류 전부 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귀화 얘기할 때도 국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화 얘기할 때도 다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오형성품 생소법. 그래서 5년 이상. 자, 니은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생과 관련해서 여권 등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이 여권 등 휴대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벌금입니다. 벌금. 그래서 우리 저 형사법에 경미범죄 특칙이 있거든요.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과에 대해서는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또 체포영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딱 발견했어. 그럼 우리 지구대 파출소로 잠깐 같이 가시죠. 그렇게 이미 동행을 합니다. 근데 거부해? 바로 그냥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왜? 불법 체류자는 이 여권 등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체포해서 지구대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자, 디귿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둘째 줄 끝에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자,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권 등 소지 제시 의무의 예외 17. 자, 리을에
외교부 장관은 이게 장기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구개를 도피해서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정상적인 여권을 발급받아서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여권을 정지시켜 버리거나 재발급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우리 추방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넘겨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갔어. 그 사람에 대해서 여권 발급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이제 이게 그겁니다. 외국으로 도망가면. 근데 그 도망간 것이 기소됐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기소 중지된 사람이 도망간 경우가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장기 2년 이상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 기소 중지 수사 중지 돼 있는 사람. 뭔 말이냐면 기소됐다는 것은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좀 밝힌 거잖아요. 더 중대한 것이죠. 더 중대하니까 기간은 짧게, 기간 기준은 이 형벌 기간 기준은 장기 2년 이상 해놓은 것이고, 그 뒤에 기소 중지라는 것은 소재 불명해가지고 수사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입증된 것은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기준은 더 높아야지 그러면. 오케이? 더 확실한 것이 기준이 낮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저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낮아도 되고 좀 불확실한 사유에서는 기준이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에 대해서는 기준이 낮아. 장기 2년 이상. 더 확실한 건 기소라는 것이 더 확실한 거니까. 대신 기소 중지는 조사를 못한 거잖아. 행방불명 돼서 도망가서. 그래서 그것은 장기 3년 이상 더 높은 겁니다. 기준이. 자, 넘어가서 1598번. 자,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자, 외국인의 인정되는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 부담하는 의무, 부담하지 않는 의무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다 권리 의무가 국민만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외국인한테는 인정을 안 해주고 대신 국민한테만 제한되는 거잖아. 사람에게 즉 인간에게 해당하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외국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플러스해서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또 추가로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래 해설을 보시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죠. 사람의 권리. 그래서 생명권, 성명권, 정조권, 상속권, 재산권 등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만의 권리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은 국민만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인정되지 않고요. 자, 외국인이 부담하는 의무. 자, 그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의무. 그다음에 외국인이 부담하지 않는 의무. 국민만이 지는 의무. 그래서 외국인이 부담하지 않는 의무가 병역의 의무. 병역은 국민만. 교육의 의무. 또 사회보장 가입 의무. 국민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외국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599번. 출입국 관리법상 여권과 사증에 대해서 여러분 저 죄송한데 왼쪽으로 좀 다시 와서 외국인만 외국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 부담하지 않는 의무가 있는데 부담하지 않는 의무는 국민만 지는 의무고 외국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지울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외국인한테만 또 지울 수 있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한테만 지울 수 있는 의무가 저 FGH, F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 이것은 외국인한테만 지는 의무거든요. 외국인만 지는 의무죠. 이것은 뭐냐면 외국인이 외국에 가서 어떤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 그 지역, 즉 그 나라, 체류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구제 수단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될 때 비로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서 뭐 절도를 당했어.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리부터 그냥 경찰한테 요청하지도 않고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고요. 또 추방의 원인이 되지 않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이것은 외국인한테만 적용되죠. 국민은 추방하지 않잖아요.
외국인만 추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는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 H 외국인 등록을 할 의무 외국인한테만 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인간이면 다 지는 의무 또는 외국인만 지는 의무가 들어가고 외국인이 부담하지 않는 의무는 국민한테만 지우는 의무가 외국인은 부담하지 않는 의무고요. 자, 오른쪽 99번으로 넘어가서 여권과 사증. 자, 1번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아래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다만 18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7세 미만 17. 그래서 거기가 틀렸고요. 자, 2번에 여권 등 휴대 제시물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로 해놨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 벌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체류자 만났는데 막 개겨? 그냥 체포해서 그냥 데려가면 됩니다. 자, 3번에 외교부 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 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증은 누구 관할이에요? 법무부 관할입니다. 법무부. 여권만 외교부 관할이고 사증은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증 나왔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맞고요. 자, 1600번 여권법상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은 아까 봤고요. 자, 니은에 여권법 24조부터 26조까지 규정된 죄. 이게 여권법 범죄 전부입니다. 이게. 여권법의 처벌 조항이 24조부터 26조까지 있어요. 즉 이 말이 여권법 죄를 위반했으면 그럼 더 직접적이잖아요. 더 직접적이니까 기준은 낮아. 그래서 거기 금고 이상이 아니라 그냥 형을 선고받았으면이에요. 그래서 여권법상 여권 발급의 거부 제한 사유가 직접적으로 여권법을 위반했으면 그냥 형을 받으면 무조건입니다. 대신 나머지 죄는 금고 이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여권법 24조부터 26조까지 그러면 금고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자, 디귿에 장기 3년입니다.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해서 기소 중지 또 수사 중지돼서 구교에 있는 사람. 그래서 기소 중지는 아까 이제 본 거죠. 기소 중지는 수사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직 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니까 기준이 높아서 장기 3년이고 저 기억에 기소된 것은 조사를 해서 확실히 증거가 좀 있으니까 기소 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기준은 낮죠. 그래서 장기 2년 이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 발급의 재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서 자, 1601번. 자, 거래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하게 짝지어 준 것은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 별도로 체류 자격을 받지 못했으니까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자녀로 태어나 그러면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있다가 국적을 상실해. 즉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해버려. 그러면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것이고 뭔가 체류 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60일 이내에. 왜? 통상적으로는 90일 이내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아기를 낳아. 그냥 이건 통상적인 것이고 특별한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것은 뭐 대한민국을 배반한 것인지 뭔지 간첩인지 뭔지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짐으로써 60일 이내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90일 이내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으로 인해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60일 이내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자, 1602번 다음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닌 것은 자, 1번 재입국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맞죠? 허가 받은 대로 그 기간 안에 입국하려고 하면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자, 2번에 대한민국과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뭐 딱 맞아 떨어지고요. 자, 3번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이게 지금 출입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증, 출입국, 국적, 체류 이런 것들은 다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나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넘어가서 603번. 자, 외국인 체류 자격. 자, 먼저 외교가 나와요. 외교 A1입니다. 그래서 A1, A2, A3가 외공협이에요. 외공협. 그래서 외교, 공무, 협정, 외교 공무 협정이 A1, A2, A3입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비자죠. 최고 좋은 이 사증, 이 외공협, 외교 공무 협정. 그래서 외교는 A1이고요. 자, 유학은 대학으로 유학하잖아. 그러니까 대학 D 발음 따가지고 대학. 그래서 D2가 유학 비자고요. 자, 재외 동포가 foreign이야, foreign. 외국에라는 영어 단어가 foreign이지 않습니까? foreign. 그래서 재외 동포, 외국의 재외 동포, F4, 재외 동포, F4. 자, 예술 흥행 맨 마지막이 E6입니다. E6. IU가 딱 여기에 맞아. IU 같은 사람이 외국 나가려고 할 때, 또 IU 같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면 딱 E6 비자입니다. E6. 오케이? E6. 그래서 거기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딱 IU지. IU. 수익이 따르는 공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저 뒤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뭐 연예, 연주. 그래서 딱 IU 같은 사람이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이 E6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IU라고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1605번 볼게요. 1605번.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번에 주한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은 외국인 등록 대상이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소파 적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 그다음에 그 외교특권, 소파 규정하고 외교특권 그런 것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소파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외교특권 해당자들은 여기 제외 대상이고요. 자, 넘어가서 1606번 외국인의 강제 퇴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벌금 이상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벌금으로? 아니, 벌금은 깜빵 가지도 않는데 무슨 석방이 나와. 그죠? 이게 뭐냐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그래서 금고 이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아래에 외국인의 강제 퇴거 사항이 나오죠. 그것을 오른쪽에서 15호를 보시면 15호.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고 이상 그리고 깜빵 살고 나와. 그러면 강제 퇴거시켜버립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18호를 보시면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그건 좀 더 강화됐어. 그래서 니은에 5년 이상 징역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외국인은 금고, 깜빵 갔다가 와. 그럼 이제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깜빵 갔다 왔다고 해서 하지 않고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하고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선고받고 석방됐을 때 그때 강제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금고 이상,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금고 이상, 5년 이상 징역 금고 그렇습니다. 자, 1607번 다음 외국인 강제 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이게 뭐죠? 조세 공과금을 안 낸 사람이죠. 조세 공과금 안 내면 강제로 쫓아내버려? 언제 봐도 그러면 어떻게 봐도 그죠? 이 사람들은 출국 정지를 지켜야 할 사람이죠. 그렇죠? 출국 정지 시켜놓고 못 나가게 해야죠. 낼 때까지 못 나가게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국 정지 대상이죠. 이 강제 퇴거, 강제로 쫓아내는 대상이 아니죠. 자, 디귿에 구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아닙니다. 금고 이상.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금고 이렇게 됩니다.
자, 1608번 넘어가고 1609번. 외국인의 강제 투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벌금 이상 틀렸죠. 그냥 금고 이상. 영주 자격을 가지면 5년 이상 징역 금고 그렇게 갑니다. 자, 1610번.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그러면 5년이 지나서 그냥 평생 못 들어와? 아니,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즉 그 5년 동안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자, 1611번. 내국인의 출국 금지. 여러분, 출국 금지라는 표현이 있고 출국 정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의 출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출국 금지고, 외국인을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출국 정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내국인 출국 금지, 출국 정지, 외국인 출국 정지. 자, 1번에 법무부 장관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국 금지가 제 맨 밑에다가 써놨는데 수일 기삼 재벌 6이에요. 수일 수사 중인 사람 1개월 이내, 기삼 기소 중지 3개월 이내, 재벌 6 재판이라든가 뭐 벌금 관세 하여튼 뭐 벌금 벌금 추징금 관세 뭐 등등등 그런 거 안 내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또 재판 관련해서 6개월 이내에서 수일 기삼 재벌 6 그리고 벌추 지세 1, 2, 3, 5 뭐냐면 벌금 추징금 그다음에 지방세 국세 벌금 추징금 지방세 국세 관세 벌금 추징금 지방세 국세 관세에서 1, 2, 3, 5 각각 기준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안 낸 사람들. 그래서 수일 기삼 재벌 6 벌추 지세 1, 2, 3, 5 이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1번에 재판이니까 수일 기삼 재벌 6 채 6개월 이내 맞습니다. 자, 2번에 법무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재판이죠. 재판 관련된 거니까 재벌 6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3번에 법무장관은 기소 중지 결정이 된 경우로서 수일 기삼 3개월 이내네 기소 중지. 근데 기소 중지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러면 영장 유효기간 이내예요. 그래서 기소 중지 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돼 버렸어. 그러면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법무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 중지 결정했어. 그리고 뭐 영장 내용이 안 나와. 그러면 수일 기삼 재벌 6 기소 중지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 수일 기삼 재벌 6 벌추지세 1, 2, 3, 5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저기 쉬었다가 20분에 마지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